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좋아서 아침에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 많다라고 할 때도 저는 정신이 없고, 또 수익이 또 안 나서 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을 때도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방송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9시 20분 이후부터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거부터 한 11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또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화 끝나고 나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살짝 보는 시간, 저는 아침이 상당히 좀 바빠요. 그런 것들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갖다 우리가 최고 수익률을 냈냐 안 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꾸준하게 회전율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중위험, 중수익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순환 매매를 해 나가도록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채널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도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에 첫째로 진행해 될 거는 제가 오늘 포커스를 좀 잡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LS 에코에너지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을 볼까, LS 에코에너지를 볼까라고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LS 에코에너지 쪽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기에 더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내용들도 어차피 같이 공존하는 것들이니까 저는 기왕이면 주가 위치가 좀 편안한 곳에서 같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인트는 LS 에코너지를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두루두루 같이 곁들여서 양념장처럼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종목 LS 에코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주가의 하방은 어떻게 된다? 경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망은 어떠냐? 상당히 또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여긴 히토리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선, 지중전선, 뭐, 그 다음에 해저 테이블 뭐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LS전선에서 수주받은 것도 가끔가다 어떻게 돼요? LS전선이 커버링이 안 된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로 넘겨주는 뭐 그런 역할들도 좀 진행하고 협력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은 또 관심 받는 게 초고압 케이블 아니겠어요? 특히 초고압 케이블하고요, UTP 케이블, 지중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뒤에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컨센서스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폭은요, 그닥 높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쪽도 관심을 받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은 전선주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트라이 하는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항상 보면 우리가 나중에 같이 가면서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어떤 게 더 안전하고 또 세이프하고 또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도 견줄 만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회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또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온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될 거다.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선업체들 영업이익률이 3%대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그것도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N은 전선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에서 7%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또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더 쳐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S 에코에너지의 주력 상품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화 케이블, 요거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전류가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송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단계마다 어떻게 돼요? 필요한 전선은 다 종류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전 케이블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특이하게 또 히터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케이블이 다 좀 다르죠? 굵기가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다 다른데 특히 뭐 초과압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 이런 거 배전 케이블은 뭐 아주 뭐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아닌데 초과압 케이블하고요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풍력 발전단지나 뭐 인공섬 해상 변전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쭉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제 보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초과압 케이블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넘어온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이제 URD 케이블, 지중 케이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빌딩까지 끌고 오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과정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전선이 다른 것이다. 이걸 다 하고 있는 회사가 뭐다? LS 에코노지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쪽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략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뭡니까? 자, 4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저점이 들어온 거, 이 부분은 무시하자. 그리고 나서 나중 구간이 턴어라운드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일 라인이 뭐다? 예, 바닥이다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이던스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놓쳤다고 생각한 거 아니라 이렇게 잠깐 올라왔잖아요. 그럼 조금 눌러주겠죠. 여기서 잡아주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35,250원 이 구간에서 사실은 편입을 좀 진행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BH 정리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가는 이렇게 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잘 평단가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방은 열어두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32,500원까지. 그러니까 32,500원 하고요. 요 사이에서 좀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처음에 편입 30%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겁먹지 않고 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땡큐 이러고 또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둘둘싸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또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334 이 개념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가실 분들은 둘둘싸 개념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다음은 지주사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특히 증권사 관련된 부분에서 신영증권, 뭐 보국증권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뭐 보국하고 신영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를 지금 거래하는 것은 좋냐 나쁘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배워보고 있어요. 지금 올라와서 오늘 뭐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데 법안 발의된 거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 이게 이상한 거지. 여기에 엮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법안 발의돼가지고 뭐 즉시 발효 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건 국회의원이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고 뭘 햇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9월 정기국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벌써부터 끌어당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무역 협상 이런 내용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마라고 잡기는 이미 지금은 한 번을 지난 거죠. 그럼 다시 어디로 봐야 되냐면 저는 여기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는 뜻이 아닙니다. 자, SK도 있고 여러분들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제가 볼 때는 채권 발행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에 엮이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먹는 분은 많이 먹고 다치시는 분은 또 크게 또 다치시고 또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제가 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이슈가 다 사그라들어서 마무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아니라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SK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릴 건데 일단 7월 달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아니고 저는 광복절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휴가 가셔가지고 일반 직장인분들 휴가 가시고 약간 비수기예요. 정시로 말하면 한 8월 한 중순부터 8월 말까지가 조금 비수기라는 거 사실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적 발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지금에서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뭐 코스닥까지 실적 발표 예상치 다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한여름 아주 더울 때는 우리가 조금 그때는 낮은 구간에 있는 거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제가 LS 에너지도 이야기 드린 건 지금부터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또 낮은 구간에서 신적이나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다음 달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이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 자, 국가대표 AI 관련된 선정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도 오늘도 루니 시정 움직이는 케이스가 소버린 AI 관련돼서 루니 또 이제 컨소시엄 만들어서 참여한다고 얘기되죠. 한 15개 컨소시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연합이 있을 거고, 뭐 카카오 연합이 있을 거고, 또 뭐 글쎄요, 루닉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에서 진행되는데, 그 중에 뭐 5개 정도가 선정이 되는 것들이니까, 글쎄요, 유력한 것들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네이버를 상당히 또, 네이버 클라우드겠죠? 네이버를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이버는 자금력 플러스 알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뭡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립 의견이면 매도 리포트지 뭐 그게 뭐 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고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고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23만 원짜리.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할 거예요. 보통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계에서 리포트를 갖다가 뭐 배드로 다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주가가 쾅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외국인이 매수한다니까. 양아치들이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정말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걸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현금을 또 많이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속도를 올려가면서 지금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만 못하다. 컨센서스 부합을 하지 못하고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아직 현대 엔지니어링 얘네들이 지금 다리 짓다가 사고 친 거 아직 그 손실 부분 개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고점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고점보다 높이 올라갈 만한 주식은 올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왜 항상 리스크를 갖다 떠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건 뭐 원전 해체든 원전 건설이든 이거는 수주를 갖다 받아낼 것이면 틀림없어. 그런 걸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아, 고점은 좀 정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나쁘게 나오진 않고 있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보면서 결정하면 좋겠는데, 일단 그걸 보지 말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자 보면 아, 저 정도 스펙일 때 과거의 주가가 얼마였나 이런 것들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긴 내려와야 돼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여기서 받아주는 거에서 조금 캐시천 마크를 좀 던져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좀 눌리면 좀 살짝 매수 들어왔다 다시 빠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돼서 이건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주식을 매수하는 게 포인트가 있는데 실적 발표한 날 그날이 아마 저점일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그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올 때 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주면 아주 심플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상 프라이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움직임의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크게 밀고 올라간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어딘가에서 걸치는 것이 맞겠죠. 예, 그것이 정석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적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다음 주 걸요. 제가 알기로는 제 가이던스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 어느 모습까지 가느냐. 자, 최근에 보면 또 오버행 이슈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알았죠. 어제도 제가 뉴스 보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런 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매수세가 조금 덜 들어오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야죠. 건설회사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뭐 DLNC하고 현대건설 뭐 이 정도 빼놓고는 다른 건 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은 두산전자 비지 가지고 있고 동박 CCL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최근에 뉴스가 좋게 나오고 있죠. 이거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양호할 거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총 두산을 갖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최근에 보면 두산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합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뭡니까? 수급 잡아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보통 여기 60일 라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여기가 마무리일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거래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 안 했잖아. 근데 어쨌든 이건 지주사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또 크게 올랐던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랠리를 그렇게 많이 해버렸으니까. 자, 그럼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수렴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당장 들어갈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까지 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또 그 선에 오게 되면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더불어서 보는 거 파미셀인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무조건 매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파미셀도 제가 또 보고 있고요. 아마 11,000원 뭐 이하로 떨어지면 땡큐 뭐라고 또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이 차질이 있다고 하니까 동박 CCL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우리도 요거 가지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평단 조절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여러분 근데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라왔죠. 눌리고 이렇게 가죠. 이 모습 며칠 전에 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차이다. 때가 되면 얘는 또 한번 장대 양복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 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쪽 아래쪽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단 그냥 홀드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 INT입니다.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해킹 공격을 당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해킹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산 INT 같은 경우 또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떻게 돼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들어올 때 이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센즈랩 같은 경우 거래해 보신 적이 있겠죠. 이렇게 시그널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눌리면 이게 나쁜 시그널입니까? 절대 나쁜 시그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칠 땐 더 세게 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겠잖아요. 보통 보면 이 정도 시그널이면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배드하다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배드 시그널이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를 생각해 바로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전체적인 제가 지난번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이다. 여기 빈 공간만큼은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플러스 상태이긴 한데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서 한 번 정도 쭉 장대 양봉 쳐주는 거. 이건 뭐 장대 양봉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 아니면 이런 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들어오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짬짬이로 다 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가 또 땡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력 종목은 아닌데 번외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길목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냄새는 풍겼으니까요. 확실히 스멜을 갖다 풍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투자자의 매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LS 에코에너지 이쪽을 좀 보시면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편입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후에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책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머니케어 스코레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